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지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박나래 씨 관련 사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전현무 씨 측에서는 불법 시술은 결코 없었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대중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라 터지기 시작한 것은 약 2주 정도 지났고 이제 3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박나래 씨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고 샤이니키 역시 급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튜버 입짧은애님 또한 해명에 나섰지만 구독자 수가 급감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들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선 이들의 입장문에는 묘하게도 3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문제의 주사 이모를 지인에게 소개받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당연히 전문 의료인인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불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입니다. 이 3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마지막 해명 부분에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의사라고 속였다면 이 연예인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진 서비스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용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가 환자의 집이나 오피스텔, 심지어 촬영장까지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을 진짜 의사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시간 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연예인들이 편의를 위해 방문 진료를 남용했다면 그 자체로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당하게 수액을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왕진을 불러 해결하려 했다는 것부터가 무언가 감추고 싶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 3사람 모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기의 불법 사용 여부나 불법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확히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해명의 패턴은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샤이니키의 경우 해외 공연 일정을 이유로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는 하나 결국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고 약물 전문 범죄 수사팀까지 배정된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출석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시술자가 무자격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공범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시술자가 정말로 이들을 속였는지 아니면 이들 또한 묵인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증언과 증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연예인들이 속아서 시술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고소 및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애매한 해명문만 발표했을 뿐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속사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소속 아티스트가 합법적인 진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당장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중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현무 씨는 일명 링거게이트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KBS 연예대상을 수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해명 자료를 낸 지 불과 하루 만에 대상을 거머쥐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김숙, 김영희, 김종민 등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했고 본인조차 박보검 씨가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전현무 씨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수상 자체가 해명 하루 만에 이루어진 반전서사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현무 씨 측은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는 전현무 씨가 이동 중인 차량에서 직접 링거 바늘을 뽑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주사 바늘을 제거했다는 해명은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나 안전 불감증 논란을 부추길 뿐입니다. 대중들은 다이어트의 내막이나 진료 기록 비공개 등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수여한 방송사의 결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연말을 맞아 예능인들의 잇따른 추락은 우리 방송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현직 예능 PD의 발언은 절망적입니다. 업계 자체가 신인 연예인을 발굴할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나 혼자 산다 등 장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진이 거기서 거기인 소위 고인물 현상이 심각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지겹다, 폐지하라,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치지만 방송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전현무 씨만 보더라도 이번 의혹을 칼같이 차단하자마자 또 다른 고정 프로그램을 꿰찼고 라디오 DJ로도 발탁되었습니다. 이미 수십억 아니 수백억 대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논란 속에 또다시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채널만 돌리면 전현무 씨가 나온다는 비판은 소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시청자의 피로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계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으며 변화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연예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곽도원 씨가 자숙 3년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연예계 퇴출 사유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복귀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나래 키, 입짧은 애님 등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는 실행만 할 뿐 조만간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박나래 씨의 절친인 장도연 씨는 과거 자만해서 고꾸라지느니 낯선 게 낫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초심을 잃고 변해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박나래 씨와는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나 혼자 산다와 놀라운 토요일 출연진 전수조사는 물론 프로그램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정 예능인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게 되면서 프로그램까지 좌지우지하고 불법적인 일에도 무감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토요일은 약토요일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전 출연자와 제작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분 24초 분량의 입장문 영상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았습니다. 연예 매니저 협회조차 업계 발전을 우려하며 사실상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식 언론사가 아닌 개인 유튜버에게 단독으로 입장 영상을 보낸 행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악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17일 고발 접수 후 지능범죄 수사팀이 배정되었습니다. 성명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 남자친구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연예계 관계자인지 방송사 직원인지 혹은 유흥업계 종사자인지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겠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은 박나래 씨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찰 수사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방송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